안녕하세요 어머님들, 감각운동치료 이쌤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그래요. 그 감기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어의 중요성은 요즘 모르시는 부모님들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예전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거의 뭐 부모님 제발 꼭 잡아야 돼요 라고 입장이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은 코어 잡아주신다면서요. 코어 잡아주십시오 하고 오세요. 진짜 기뻐요. 너무 기뻐요. 코어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부모님들. 치료의 시작과 끝은 코어입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코어 잡아야 됩니다. 코어 잡으면 애들 발성도 좋아지고요. 발화도 좋아지고 언어 촉진 엄청 많이 되고요. 코어 잡으면요, 애들 배변 기능 정말 많이 좋아지고요. 코어 잡으면요, 애들 정말 많이 움직이고 뛰는 것도 많이 안정 잡고요. 코어 잡으면 친구들 집중력, 각성 진짜 많이 좋아지고요. 코어 잡으면 친구들 감각적으로 이제 불안정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영향받는 것들도 긍정적인 영향 진짜 많이 받거든요. 코어 잡아야 돼요. 네. 코어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다들 이제 코어 잡기 위해서 함께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코어라는 거 이제 계속 뭐 이렇게 그림도 보여드리고 이제 얘기도 해드리고 해도 저거 약간 물음표가 계속 뜨실 수 있어요. 코어는 그냥 공간이에요. 이렇게 이런 뼈대가 이렇게 위에 뭐 갈비뼈가 있고 밑에 골반뼈가 있으면 이렇게 뼈 안이 비었잖아요. 그죠? 비어져 있는 공간을 채워주는 또 다른 공간이에요. 요렇게 들어가서 딱 맞게 해주는. 이것만 있으면 안정성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죠? 이 부족한 이제 장기가 들어가는 배죠. 배 안의 공간을, 배하고 골반 사이의 공간을, 텅 비어져 있는 이 공간을 코어라는 녀석이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요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의 1차적인 목적은 당연히 안정성이겠죠. 네, 정말 단단하게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장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위로는 횡격막과 이 주변에 있는 호흡 근육들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서 발성을 많이 도와줘요. 그리고 이 장기의 원활한 움직임과 복부 근육의 수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변 기능도 굉장히 많이 활성을 시켜주게 되고요. 네. 왜 코어를 잡으면은 언어가 좋아집니다. 왜 코어를 잡으면은 배변이 좋아집니다. 라고 말씀드리는지 당연한 거겠죠. 그죠? 이거에 뭐 이 걸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코어 근육이,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코어는 우리 몸의 중심점을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코어에서는 안에서 안정을 잡아주는 코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기능이랑 많이 연결되어주는 코어도 있어요. 이런 코어 근육들은 수많은 이 연결선들을 해주는 근막이라는 것들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근막은 고유수용 감각이랑 거의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제 혈관들과 신경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막들의 움직임들을 통해서 내 몸의 팔로도 연결이 되고 다리로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목으로까지도 연결되고 머리로도 연결이 돼서 전정감각 움직임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요. 자세 조절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코어를 통해서 몸통이 안정이 딱 되면 굳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움직임의 질이 정말 높아져요. 움직임의 질이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섬세해지고 민첩해지고 협응 기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굳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있어 보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오, 잘하는데 하면 당연히 성공의 확률은 높아집니다. 내 몸통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친구는 산만성이 당연히 낮아지게 되죠. 손끝만 움직이면 되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만 살짝 움직이면 되고 무릎만 살짝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움직임의 양이나 움직임의 세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가 조절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코어가 안정을 잘 못 잡아서 사지가 분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은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옆에 그림 띄워드릴게요. 이 아기 그림은 발달 단계에 있어서 이건 그냥 표본이에요. 몸의 이 중심선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발달, 사지가 분리되어져 가는 거죠. 몸통의 안정성을 잡는 거, 몸통의 안정성이 잡히면 몸통의 안정성의 중심은 뭐다? 코어입니다. 코어가 잘 발달이 돼서 안정성을 탁 잡아주면 몸통이 굳이 크게 많이 움직여지지 않아도, 크게 요동치지 않아도 정말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임을 가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거기서 손을 하나 뻗는 것도 다리를 하나 뻗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죠. 협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전정감각과 고유수용 감각, 우리 뇌의 전 영역이 굉장히 활성이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중심에 있어서 이게 묶여져 있다는 이야기죠. 코어가 발달이 잘 되지 않으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 모든 몸의 근육은 그러니까 항상 쌍으로 움직이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서 항상 앞쪽이 있으면 뒤쪽이 있고,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고, 안쪽이 있으면 바깥쪽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마주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마주하는 것들이 제대로 형성이 잘 되어지면 어느 한 공간들이 나오겠죠. 그죠? 코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 곳곳이 다 그래요. 이런 걸 협응이라고 그러죠. 이게 잘 되면은 협응이 이루어진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뱃속에 들어있는 이 골반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배의 이 드럼통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다리가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있으면 이 다리를 움직여줄 때, 다리를 들어줄 때 쓰이는 근육과 뒤로 들어줄 때 쓰이는 근육, 바깥쪽으로 들어줄 때 쓰이는 근육, 안쪽으로 당겨줄 때 쓰이는 근육, 이런 근육들이 따로따로 움직여질 때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굳이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고, 굳이 용을 쓰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여지는 패턴들 같은 경우에 근육의 길이들이 잘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근육 길이 장력의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길이가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면 고유수용 감각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길이를 그대로 놔두고 계속 활동을 시킨다라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비율을 맞춰주는 것도 부모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에요. 그 중심에는 코어가 있습니다. 코어가 너무 찌그러져 있어도 이 길이는 맞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코어가 너무 붕 나와 있어도 맞지 않게 됩니다. 적당한 길이를 가져서 적당한 공간을 만들어줘서 복부의 길이를 적당하게 형성을 해줘서, 그리고 이 복부와 다리가 너무 붙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 있어도 안 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 공간이 적당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다리가 딱 안정되게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돼서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여기가 안정되게 잡히지 않고 만약에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리가 배 쪽으로 너무 당겨져 있어요.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끌어올린 것처럼 이렇게 당겨져 있으면 이 친구의 모든 움직임들은 들리는 게 과도하게 나타나요. 들릴 때 배까지 너무 과도하게 쓰면서 몸통의 움직임들도 과도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다리가 이렇게 일자로 다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안쪽으로 무너지는 경향들이 조금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많게 되면서 친구들이 무릎으로 콱 짚거나 다리를 내가 드는 게 아니고 떨어뜨려요. 이까지 들었다가 내가 스스로 내리는 게 아니라 툭 떨어뜨리기 때문에 소리도 굉장히 커지고 꽝꽝꽝꽝 움직여지고 다리에 있는 고유성 감각 발달이 되게 둔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감각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겠죠. 이런 다양한 문제 처리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이들은 내 몸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늘 느꼈던 방식대로, 내가 늘 하던 대로 그게 전문주라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정확한 움직임 축으로 들 수가 없다면 고유수용 감각에서는 저하가 나타날 거고요. 자세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불필요하게 배에서도 보면 앞으로 당겨주는 움직임들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옆쪽에서 만들어주는 이렇게 몸통을 쪼아주는 움직임도 있고, 사선으로 이렇게 몸통을 내려주는 움직임들도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 올려주는 이런 움직임들도 있거든요. 있는데 내가 다리가 이렇게 딱 돼 있지 않고 안으로 휘어진다든지, 이 복부가 밑에서부터 휘어지겠죠. 휘어진다든지 해서 그렇게 되면 내가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도 몸이 틀리는 이런 현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몸이 틀리게 되면 몸에서는 많은 흔들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림들이 나타나면 흔들린 김에 더 움직이는 거죠. 흔들리니까 더 넘어지는 거죠. 더 작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의 축을 형성할 수 있게 이 코어라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엉덩이하고 궁둥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어가 많이 납작해져 있어서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다리가 많이 떠서 산만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특징은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많이 누워요. 그래서 앉았을 때도 보면 이렇게 뒤로 많이 누우면 허리뼈가 뒤로 밀리겠죠. 그래서 유독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허벅지, 허벅다리하고 여기가 되게 많이 납작하게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조금 더 많이 늘어질 수밖에 없겠죠. 늘어지면서 공간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다리뼈가 안으로 더 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 나올 확률도 많아요. 모든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닌데 몇몇 친구들 중에 그런 경우로
이어지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안으로 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W자로 앉기가 아주 좋겠죠. 그죠? W자로 앉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요렇게 너무 유독히 골반이 동그랗게 말리는 아이들, 그 다음에 여기가 많이 좁게 이렇게 모여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과 같이 집에서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들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자세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데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라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를 밖으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빼주시는 거죠.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궁뎅이를 이렇게 밖으로 다리를 이렇게 벌려내 주시면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반대되는 운동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반대로 이렇게 벌려내는 운동들을 저는 좀 많이 시켜주거든요. 애들에게. 많이 시켜주는데 애들이 좀 어려워해요. 쉽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잘 안 올라오고 요러 어정쩡한 자세에서 여기서 멈춘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를 쭉 올려서 친구들이 이렇게 밀어낼 수 있게 이런 운동들을 조금씩 많이 시켜주시면 좋고요. 이걸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여기 팬티 라인 있잖아요. 삼각 팬티 라인. 여기 있는 데를 조금 이렇게 문질러 주셔서 로션 같은 거 많이 발라주시면 진짜 좋아요. 애들 간지러워하고 막 되게 기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조금 꾹꾹꾹 눌러주시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씩 있다 보면은 통증 같은 걸 호소할 수도 있는데요. 꾸준하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무엇보다도 스트레칭 해주는 게 더 중요한데요. 짧아져 있잖아요. 둥글잖아요. 둥글면은 이게 이렇게 찌그러져 있겠죠. 그죠? 찌그러져 있으면 늘어나질 않겠죠. 그러면 팔도 이렇게 딸려져 있을 거고 다리도 이렇게 접혀져 있을 거고 여기가 다 찌그러져 있을 거잖아요. 이 찌그러져 있는 거를 좀 펴주시는 거 집에서 좀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가슴 기준으로 해서 벌려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져라 하는 거예요. 배를 기준으로 다리야 배하고 멀어져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엎드려서 다리를 이렇게 붙인 채로 이렇게 꾹 올려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도움 되겠죠. 그리고 다리를 붙이고 배하고 가슴을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배하고 가슴을 자꾸 늘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해주셨을 때 친구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있잖아요. 있고 얘가 가슴을 이렇게 들잖아요. 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다리 사이 있죠. 서타gun이 있는데 여기 아랫배를 이렇게 문지 이렇게 비벼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간지러워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뭐 간지럽고 아파요 라고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아이들이 잘 못 늘어나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조금씩 이렇게 피부만 이렇게 문질러 주셔도 로션 바르듯이만 이렇게 문질러 주셔도 아이들이 조금씩 촉진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기준으로 친구들 갈비뼈 있는 등이죠. 그리고 등 있는데 갈비뼈 기준으로 해서 뒤로 이렇게 눕혀주셔가지고 배하고 가슴하고 이렇게 늘려주시는데요. 전전기적으로 방어 있는 친구들은 뒤로 눕는 거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무섭거든요. 방어 기전이 올라오면 굉장히 많이 무서워할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기 전에 머리 움직임부터 조금씩 자연스럽게 많이 늘려주시고 조금씩 시도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눈동자를 아래쪽으로 내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전전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팁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아래쪽에서 보여주셔서 눈은 밑에 고정되어 있고 머리를 조금씩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접근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머리를 뒤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눕혀주시는 거예요. 눕혀주시고 가슴을 위로 이렇게 들 수 있게 조금씩 해주세요. 해주시면서 배하고 다리를 여기서 포인트는 배하고 가슴하고가 여기가 늘어날 수 있게 잡고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주세요. 여기가 많이 당기거든요. 많이 당기는데 이게 아픈 거를 안 느껴질 수 있게끔 스트레칭 하는 동안에 노래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서 친구가 좀 덜 힘들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다리를 자꾸 이렇게 끌어올리면 안 돼요. 여기가 짧은 아이들이 다리를 자꾸 들어 올리거든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이러면은 효과가 많이 저하되겠죠. 그죠? 하고 다리를 들어 올리지 못하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세 잡아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하셔서 다리를 좀 못 올리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면 배를 살짝 고정해 주시고 다리를 잡고 영차 당겨내 주세요.
배를 잡고 또 영차 이렇게 당겨내주세요. 배 쪽으로 다리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하고 다리가 분리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다리만 살짝 들어올리는 운동을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쓰지도 않아도 되는 다른 근육까지 너무 많이 동원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이제 산만하고 더 불필요하게 다동의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걸로 연관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움직임을 많이 줄여줄 수 있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코어 잡는 거는 부모님들이 집에서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건 공간을 회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주변에 계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을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도 꾸준하게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시고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